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을 들어볼 텐데 이날 막판 30분의 힘이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보면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또 혹시 내리나 했던데 금요일 말씀하신 대로 막판에 좀 분전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주와 임의 소비재만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에너지나 금융 등 9개 섹터가 모두 반등하는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결국 3대 지수는 모두 2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간 단위를 보면 나스닥은 지난 금요일 날은 좀 내렸지만은요. 나스닥이 2% 올라가고요. S&P 500 1.8%, 다우지는 0.3%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연초 대비로 보면 다우지수는 하락폭은 그러니까 연초 대비 한 4%대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하락폭은 한 9%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모든 지수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식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 2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24일 날 주가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주가 장중에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 대비를 보면 S&P 500도 지금 10% 이상 올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 16%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주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상당 부분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섹터별로 다르고 물론 S&P 500 중에서도 아주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이 좀 먼저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의 전체적인 그림이었습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해서 변동성 지수, 더 쉽게 해서 공포지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7, 8연속 쭉 내려가면서 20포인트대 딱 들어섰습니다. 20.81포인트인데요. 전통적으로 보면 20포인트 아래로 되면 좀 안정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요. 일단 20.8포인트까지 와 있는 것 자체는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다만 지난 주말에 유가 금값은 소폭이나마 또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10년물 금리와 미국 달러도 강세를 보이면서 10년물은 지금 다시 한번 2.5%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 되겠습니다. 달러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가면서요. 그 포인트로 보면 98.3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대로 이날 10년물 금리가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를 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네네. 가능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할 수 있어 봅니다. 특히 이제 시장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긍정적인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UBS 자산운용의 수석인데요. 마크 헤펠 얘기를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설명력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연준의 이제 매파적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금리 인상의 횟수를 일단은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줬죠. 올해 남은 기간 6번, 포함해서는 지난번에 발표한 거 포함해서 7번, 내년에 3번에 대한 정책 금리 인상을 다수의 어떤 연준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50bp 인상이 지금 5월에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겠고요. 또 일부에서 50bp 인상이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금리에 우리가 얘기했던 금리의 연말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목표치를 빨리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당장 1.5%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의 기준금리는 0.25에서 0.50인데 1.5로 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빨리 0.5%포인트, 즉 50bp를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여하튼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는 거죠. 즉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것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말고 할 게 없다. 주식 말고 대안이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얘기는 제레미 시겔 교수가 똑같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주식을 주간 조정받을 수 있지만 주식에 살만한 게 없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서는 뭐 부동산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젊은 분들이 코인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블록체인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전통적으로 보면 좀 조정을 보여줄 수 있지만 결국은 주식만한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식이라고 굳이 따지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미국 주식 그리고 유럽 주식 다른 포함한 선정 주식, 이머징 국가 주식,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그 와중에 보면
미국 주식이 항상 이런 어려운 시기에 뭔가 좀 역할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해서 세이프 헤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특히 시가총 상위 주식, 즉 아주 메가캡이라고 하죠. 아주 초대형 대형주가 먼저 달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애플은 지금 고점 대비 지금 4.5%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다 와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자라고 하는 오마이 현인, 워런 버핏이 하는 벅시에스에는 지금 사상체 효과를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가총액 큰 것들, 이런 것들이 뭐라고 표현하건 간에 그런 것들이 좀 먼저 좀 안전하게 상대적으로 딴 것보다 안전하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거 아니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보다 더 큰 수익률을 지금 가져갈 만한 어떤 대안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UBS 측에서는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주요 특징주들도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애플이 요즘에 연일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최고치까지 이제 거의 회복을 하면서 고가에서 좀 매수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수익률로 전환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점에 사신 분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4.5%지만 애플은 뭐 단기전에 사신 분보다 꾸준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마 애플 주주분들은 좀 수익권이 났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분들도 지난 1월 고점, 2월 고점, 3월에서 떨어질 때 겁나서 많이 팔으셨던 분, 뭐 다시 사볼까 하셨던 분들은 이제 엄청나게 속상하시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좋은 주식, 큰 주식, 이렇게 시장을 이끌고 가는, 즉 시장에서 그 산업 자체를 이끌고 가는 힘 있는 소위 리더 그룹이라는 것들인데, 이 리더 그룹 같은 경우에는 팔고 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 번 팔면 속상해서 다시 사기가 쉽지 않은 거지. 바로 애플이 되겠고요. 여하튼 애플은 뭐 그런 힘이 있건 어떻게 됐건 간에 9일 연속 상승하면서요. 사상치 효과의 턱밑가되어 있습니다. 에버코 IS의 그 애널리스트가 새롭게 이제 이 회사에 들어가면서 애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기본 목표 주가는 $210이다. 불케이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주 좋았을 경우에 $30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기존에 말고 지금 추진하는 것들의 사업이 잘 된다는 어떤 기존의 생각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여기에 AR이라든가 VR 올해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꿈을 꾸고 있는 애플카, 그리고 광고 시장에 대한 시장 확대, 그리고 결제 시장 얼마 전에 또 발표한 거 아닙니까? 애플 기기끼리 결제시키는 거예요. 탭 투 페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여하튼 이런 것까지 성공적일 경우 $300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애플은 지난 금요일날도 0.37% 올라가면서 9일 연속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9일 만에 소폭 하락했지만 색깔 자체는 양봉으로 계속 끝날 수 있었고요.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유가 좀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2% 상승했습니다. 뱅크 아메리카다 1.5% 올라갔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벅시에스에는 또다시 1.8% 올라가면서 사상 치역과 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1.2% 올라갔고요. 여기저기서 나이키는 장기적 여전히 성장성이 있다, 수익성 좋다, 뭐 저평가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룰루레몬도 한 1.1% 올라갔습니다. 룰루레몬은 지난번에 실적 발표한 걸 포함해서 한 2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룰루레몬도 대표적인 소위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약간의 보수를 하면서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룰루레몬이 만든 것이 어떤 미러라는 서비스를 발표했거든요. 미러라는 네. 것이 이제 거울 아닙니까? 그래서 상반신 거울 사이즈를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 운동도 하고 요가도 같이 하는 선생님 같이 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서비스를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생각보다 좋지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마침 이제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 장마감이요. 수요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 이번에도 큰 기대는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이슈 자체는 실적은 예상보다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미러와 그 서프라이 체인 이슈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발표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바로 실적보다는 미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가 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장 주요 특징주들 정리해 봅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미국의 주택 렌트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사실 뭐 최근 1년 이상 동안 쭉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부동산에 미국의 부동산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요. 리츠 투자 전략을 오늘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 이 뉴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CNN에서 한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주요 대도시 중심으로 렌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래 17%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미국 전세 평균 월세 가격이 $1,792입니다. 이 가격에는 스튜디오가 됐건 뭐 베드룸 침실 하나짜리, 두 개짜리 모두 마찬가지인데 이 모두가 두 자릿수 상승을 보이고 있겠고요.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은 7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 중에 최고로 많이 올라간 도시가 마이애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55%가 올라갔는데 이것은 원격 구매에 따라서 따뜻한 쪽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장기 투숙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산호세, 캘리포니아에 있죠. 산호세가 $3,024로 그러니까 평균 가격으로는 최고입니다. 제가 현지에 계시면 아는데 말도 안 되는 싸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미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3,024를 구하면 뭐 당장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지인을 제가 들었는데요. 여튼 그 정도라는 거죠. 관련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월가워즈로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에쿼티 레지덴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택 아파트 이런 쪽에 리츠에 관심 있는 분 보시면 좋겠던데요. 남부 캘리포니아나 그러니까 서던 캘리포니아라고 흔히 얘기하죠. 샌프란시스코, 뉴욕시, 보스턴, 시애틀, 워싱턴 DC 등의 78,000개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호수 기준으로 78,000개를 갖고 있는 건데요.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 뭐 샌프란시스코가 됐건 뉴욕이 됐건 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튼 이 주가 자체가 EQR이라고 하는데 심벌이요. 좀 사상체육과 추이를 해서 약간 밀려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스터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종목으로 소개해 주신 이 에쿼티 레지덴셜 EQR 하나에 사실 투자를 하더라도 네. 미국 다양한 지역에 한꺼번에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나는 분산화해서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ETF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관련돼서 리츠 ETF는 몇 개가 있겠는데 가장 무난한 ETF는 VNQ라는 것이 있습니다. VNQ라는 네. 것은 리츠에 관련된 건 전부 다 모은 세계 최대 리츠이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은 VNQ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저희가 배당주에 대한 투자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당주 투자 역시도 ETF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꾸준히 해주고 계신데 네. 오늘도 ETF를 하나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주식 투자하실 때 지금 여러분들 하실 만한 것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낙폭과대주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항상 좋은 퀄리티 주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배당주거든요. 배당주로는 두 개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당주 ETF는 블랙락에서는 디비던드의 DVY입니다. V는 이제 빅토리 할 때 그 빅토리인데 DVY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어떤 배당주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지난 주말에도 1.35% 올라가면서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거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매달 월 배당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배당 그 어떤 금 자체 그리고 매달 받는 거 이런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배당 월배당 ETF에 SPHD라고 있습니다. 인베에 속하는 건데 이건 주가 자체가 크게 움직이는 않지만 그래도 지난 주말에 최고가를 갔는데요. 가격은 $40 수준이 되겠고요. 이거는 매달 말 내지는 매달 초에 따박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리츠 투자 그리고 배당주 투자를 위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